이어서 지금부터는 강연을 들으시면서 추가로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손 들어주시면 저희 운영진 측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이제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AI 모델을 계속 개발하면서 아까도 뭐 소개해 주셨지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오픈 AI 기술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최근에 또 뉴스 들어보면 이제 오픈 AI가 이제 그 영위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방해를 하면서 그 오픈 AI의 기술을 좀 계속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외부인을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적으로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AI 기술 수준이 다른 빅테크 기업이랑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니, 그리고 MS도 자체적으로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MS 질문은 아니니까 제 편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서도 봤는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MS는 잘했다. 그때 반발이 되게 심했거든요. 이제 오픈 AI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투자를 하면서 그 기술을 받아들일 때 MS에 있는 리서치 센터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냐, 나를 제끼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영진에서 밀어붙인 거죠. 그쪽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일단 선택과 집중.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MS는 되게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때 그 좋은 이제 오픈 AI 기술 갖고 오면서 그 에저스가 조금 수준이 낮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다른 그 AI 기술들 있잖아요, GPT 말고 같이 동방상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그를 꼭 택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꼭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글에 많이 비춰졌던 다양한 그 문서 판독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GPT가 오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GPT가 아닌 그 옛날 방식의 머신러닝 방식의 AI 기술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GPT는 비싸잖아요, 사용하기. 근데 옛날 그런 기술들은 싸요. 근데 그게 성능이 좋아지면 우리한테 좋아진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GPT를 쓰고 아니면은 그냥 일본 기술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GPT 쓴 거죠, 그죠, 여기는. 비싼 거 썼네요. 근데 제가 볼 때 수많은 그 AI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받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파이3가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성능이 오픈 AI보다는 좀 아직은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죠? 파라미터가 작아서 그런데 그것도 또 만약에 완전히 결별되고 또 새로운 걸 해야 그러면은 MS도 자체적으로 한 방을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계속 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시면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흔들어 주셨나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이제 결국 에이전트 간에 이제 뭔가 협업을 하든 뭔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통이나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현재 연구 그런 진행 방향이나 뭐 그런 거에서 LLM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뭐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뭐 방향성 이런 거를 해서 알기는 힘들겠죠. 근데 뭐 아까 그 재성님 발표에서 MCP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클로드에서 맨 처음 내놓은 프로토콜인데 그게 요즘은 많이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CP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LLM과 그다음에 도구가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그 도구의 출력을 다시 LLM에 집어넣어서 LLM이 그 출력을 재사용해서 또 다른 도구를 또 호출하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는 뭐 그 외에 또 어떤 식으로 새로운 에이전트가 개발될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MS의 방향성,
LLM에서 이제 여러 수많은 회사들이 멀티 에이전트를 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LLM 성능이 오케스트레이션 잘 하는 거, 그 통합 이런 거에 이제 성능이 중요해지겠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MS에서 마젠틱 1을 내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마젠틱 하는 거 원장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출시를 하면서 얘들이 야 자기들끼리 이제 신의 향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할까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LLM 성능이 좋아지면 잘 하겠지만 전체 구조 짜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이제 마젠틱 1을 놓고 이제 봤을 때 MS나 앞으로 멀티 에이전트는 약간의 그런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을 좀 마젠틱 1 쪽으로 좀 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전체 문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원장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놓고 여러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 수준에 맞도록.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이제 가끔씩 원장도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혹시 다른 의견 있나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 얘기 이제 우리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증이 생겨요. 이게 번역본은 그런데 자 저거를 회사 실무에 바로 도입한다 그러면 회사에 많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문서 올리고 서로 하고 뭐 이런 그러면은 이제 번역 문제는 아니고 문서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대기업에서 문서를 이제 올리고 수정되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우리 그 GPT한테 문서 수정 안 돼서 옛날 답변 막 주고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옛날 이제 거부는 수 나오려니까 그럼 그런 것들도 이제 봤을 때 기업에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혹시 그 문서가 바뀌는 버전 관리되는 이런 측면에서 뭐 지금까지 쭉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뭐 문서 폴더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기업 측면에서 좀 도움될 만한 것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혹시 받은 적 없으신가요? 제가 코업 트랜슬레이터 오픈소스를 개발하면서 운이 좋게도 사실 이 오픈소스를 직접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몇몇 기업가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지점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이제 주제랑은 질문이랑은 조금 답변에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품이 번역을 할 때 제품의 이름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있고 애저가 있고 윈도우는 창문이라는 뜻이 있고 애저는 이제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언가를 내놓았는데 한국어로 번역될 때 이게 AI가 번역한 게 이제 창문으로 나오고 하늘색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했던 이제 경험으로는 그 회사 제품의 용어가 보존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버전 관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그 제품에 오역돼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거나 소비자 이탈로 이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질문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하실 때 그 우리가 그런 사전을 미리 만든다든지 바뀌면 안 되는 것들 번역에 있어서 이런 걸 만들어서 혹시 코퍼레이션에 쓴 적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우리 제품 MS 아까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MS에서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잘 되기를 GPT가 잘해주기를 빌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같은 거를 만들어서 혹시 GPT에 투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은 MS 제품 아까 그 에이전트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Q&A 에이전트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템플릿에 그거는 이제 그럼 바뀌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Q&A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정답이 딱 정해진 것들은 항상 같은 답이 나오더라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혹시 이제 오퍼레이션 할 때 그런 바뀌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제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따로 한 작업을 한 적은 있는지. 네, 실제로 오픈소스에서는 이제 기업 대상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따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애저 오픈 AI GPT-4 모델의 경우 인풋 토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용어 사전을 너무 크지만 않다면 통째로 집어넣고 그냥 쉽게 말해서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명령어 위에다가 용어 사전에 그 용어를 넣고 돌리면은 이제 그 용어가 보존되는 방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 어떤 큰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이 너무 많다면은 그 레그라고 하죠.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 레그라고 하는데 이제 답변을 하기 전에 용어를 이제 찾아가면서 이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방식으로도 시도를 해보곤 있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방식은 이제 첫 번째 방식이 되게 유의미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아직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구독료 에이전트를 이용하려면 구독료를 얼마나 문자가 안 되죠. 에이전트 구독료를 문의해 주셨는데, 네.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MS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코파일럿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에이전트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MS 서비스는 또 다른 회사와 달리 뭐 M365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에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소스에서 API 땡겨는 것도 있고, 각각의 요금 체계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또 문제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한 개의 단일 서비스가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미리 이제 선물로 이제 패키지식으로 사는 거, 미리 사는 것도 있고, 내가 쓴 만큼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건 또 사람마다 또 한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기업 단위 전체로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 적어도 딱 뭐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M365 오피스 계열에서는 이제 사람당 GPT를 쓰는 거를 이제 그 계산으로 써요. 그 단위별로. 근데 그것도 아까 모델 이야기했잖아요. 비싼 모델도 있고 싼 모델도 있잖아요. 그 어떤 모델을 쓰냐에 따라서 또 가격도 차가 또 천차만별인 거죠. 그래서 딱 못하는 딱 모델. 근데 그래서 이제 고객들 입장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MS 파트너사를 찾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분들 그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MS하고도 협상도 하고, 그리고 또 가격 찾는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기업들은 하고,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보통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 단위로 하나하나 이제 월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사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에즈하고 연결시키면은 쓴 만큼 또 나가는 요금제가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나올 거냐는 아무도 또 모르죠. 쓴 만큼 나오는 거. 비싼 모델 쓰면 비싸. 네. 네, 아쉽지만 이제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우리가 마주하게 될 기술들과 그 속에서 어떤 도구와 마인드로 생존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재석, 박혜선, 손민석 세 분의 MS MVP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 서울 AI 허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프론티어스 사회차인 MS 코파일럿 에이전트 부트캠프는 아쉽게도 선착순 마감되었지만 8월 교육은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8월 27일에 열리는 AI 프론티어스 시리즈 6회차부터는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회차 강연은 AI 드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민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특임 교수이자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님이신 윤용현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